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벌써 오늘 또 목요일이네요. 주말이 정말 빨리 옵니다. 시간은 참 빨리 가는데 1월 1일부터 지금 10일까지 시장은 정말 비실비실하니 뭔가 답답한 그런 현상, 마음이 조급하죠. 우리 1월에서 1분기 동안 시장이 정말 좋을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부터 우리를 실망시키고 연초 이익 실현 물량 나오고 막 이런 모습들이 어지럽게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골로 가고 있는데 잘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항상 부정적인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는 게 제 특징인데, 엔비디아가 5거래일 상승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5거래일 상승을 하고 있다. 오늘도 2% 넘게 오르면서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 엔비디아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라든지 반도체 HBM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 시장이 폭삭 꺼지지 않는 거죠. 삼성전자 저 XX가 이제 우리를 실망시키면서 골로 갔는데 정말 큰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저거 제가 봐서는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좀 활발하게 M&A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재용 회장에 대한 실망감이 여의도 바닥에서 좀 바닥한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니다 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 엔비디아가 5거래일 상승하면서 그나마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 하락이 엔비디아의 상승을 이기면서 부정적인 요인이 시장을 강타를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좀 반등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미국이 반등을 했습니다. 내일 이제 CPI가 나오는데 뭐 생각보다도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만큼 디스인플레이션 크게 하락하는 모습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지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시장은 새로운 테마 등장을 기대하죠. 최근에 나왔던 다양한 테마들은 이틀을 못 가는 것 같아요. 반짝하고 다 죽어버리는데 저런 것들을 쫓아가야 하나. 그런데 이제 포모 현상은 나타나죠. 내 건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놨는데 바닥을 기고 있고 전혀 예상치 않는 컨텐츠들 이런 주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걸 이제 안 팔고 물려있던 분들은 조금 한숨을 쉬지만 또 오래 가지도 못하고 반도체 죽고 뭐 제약바이오도 뭐 다 좀 이익 실현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다만 이제 3S라고 그래야 3S라고 불러야 되나? 네, 이 종목만 이제 유일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그나마 이제 우리 카페에서 우리 유튜브에서 제가 좀 추천을 해서 다행인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특별히 우리의 그 기대감을 만족시킬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뭔가 새로운 테마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죠. 다시 말하면 시장은 가격 조정이 1차 끝났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4주간의 아주 강한 상승, S&P 500이 10% 이상 4주간 10% 이상 오른 후에 조정은 마이너스 5%가 가장 적절한 가격이더라. 지금 마이너스 3, 4% 왔는데 이 정도면 거의 다 끝난 게 아닌가. 가격 조정이 끝나면 바로 기간 조정이 온다. 기간 조정은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이죠. 가격 조정보다는 질이 멸멸한 기간 조정이 오고, 이것을 잘 이겨내면 시장은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우리는 상승에 배팅을 한다. 일단 이제 새로운 뉴 테마가 오든지 기존의 테마 중에서 여기서 가격 조정을 받았던 테마가 다시 여기서 힘을 발휘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아마 뉴 테마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우리가 했던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HBM, 소부장, 노본 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돌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한번 집중하면서 이 어려운 장을 한번 버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미국 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는 0.46, 나스닥은 0.82, S&P 500은 0.43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나마 쭉쭉 올라가다가 막판에 살짝 뭐 이익 실현 물량은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나스닥이 0.82 정도, 이게 이제 30분 전이니까 종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잘 버텨주고 있네요. 오늘 뉴욕 시장 키포인트를 보면 10년물 국채 입찰이었는데 금리가 4.02%에 됐다. 시장 금리를 살짝 상회하면서 10년짜리가 입찰이 됐는데 또 그렇게 뭐 금리는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내일부터 BTC, 비트코인 현물 거래 ETF,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 거래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뉴욕 패드 총재가 인플레 2%에 도달해야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뉴욕 연은 총재 아주 파워가 세죠. 아마존 프라임,
트위치 이런 쪽에서 OTT 업체들에서 구조조정과 칼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가뭄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한계에 부닥치는 종목들이 이제 가뭄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TT가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가네요. 우리나라도 어제도 제가 아프리카 TV를 위하면서 트위치가 철수하면서 뭐 우악국 같은 사람들이 좀 옮기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재밌는 기사들이 좀 많이 들어오던데, 사우디가 강물 매장량 추정치를 2배 상향했다. 히토리오와 금 등 3조 3천억치를 들고 있다. 엘렌이 트럼프 10% 보호권 관세를 하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글로벌 우라늄 쟁탈전이 치열하다. 온전 가동이 늘고 중국 사재기까지 있으면서 우라늄 쟁탈전, 이러한 강물 쪽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WEF 다보스 포럼 앞두고 올해 세계의 경제 주적은 AI다. 주적이란 표현을 썼는데 AI의 양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달러 지수는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102.137. 네. 요즘 우리 원화가 약세를 일으키면서 이제 큰 외국인들이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달러 약세는 그나마 한국 주식시장에서 원화 강세를 살짝 돌았으면서 브레이크, 외국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저희 카페에서 왜 한국장이 못 오르고 저렇게 좀 비실비실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후장에 쓰다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드리는, 절대 수급에서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이 어제 2293억을 팔았어요. 이제 코스피는 어제 한 200억 정도로 적게 팔았는데 코스닥은 엄청 많이 팔았는데, 전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거의 넘게 2천억 넘게 매도하는 모습. 결국은 외국인들이 지금 뭔가를 덜어내고 있다. 그 이유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이죠. 거기다가 한국의 삼성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수급이 일단 무너지고 있다. 최근에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파는 모습, 이렇게 사다가 이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 결국 삼성전자 실망감이 현재 한국 시장의 비실비실함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온달러도 1321원에 올라간 이후에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오늘 살짝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강세 보일 것 같은데, 이게 129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외국인들 자금이 이탈하기 좋은 환경, 결국 미국 금리가 생각만큼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 가능성이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정체감을 주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CPI가 내일 발표되는데 YOY로 3.1, 지난달 3.1이었는데 이번 달 뭐 3.3까지 다시 살짝 오를 것이다. 내릴 게 아니라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떤 실망감. 코어 CPI는 4%에서 3.8로 빠지는데, 결국 디스인플레이션이 생각만까지 강하지 않다. 이게 2%대를 보여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정체감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어제 시장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366, 10년짜리는 4.015, 2년짜리 1bp도 빠지지 않죠. 10년짜리 2bp 오르는 그런 모습, 뭐 크게 움직인 상황은 아니다. 국채 10년짜리 입찰이 4.01만가 좀 높게 형성이 됐지만 현실 금리는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다. WTI는 1.32% 하락하면 71.29. 이 WTI가 올라가다가 지금 하락을 하는데, 이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0.43, 지속적으로 테슬라가 결국은 전기차가 판매가 그렇게 늘지 않는다는, 그러한 올해 좀 힘들 것이다, 이러한 소식들이 있으면서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테슬라가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엔비디아로 온 것 같아요. 542달러까지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모습. 이 그래프 멋있지 않습니까? 네, 500달러를 치고 나오면서 542달러까지 엔비디아가 올라온다. 테슬라에 들어갔던 돈이 엔비디아로 빠져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0.42% 상승, 일라이닐리 0.72%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91% 하락, TSMC도 1.18. 결국 삼성전자 모습을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크게 뭐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와 같이 반도체에서도 특수반도체를 만든 쪽으로 돈이 몰리는 그러한 빈익빈
족부 현상, 차별화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네요.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18%, 오히려 빠졌습니다. 45,859. 막상 현물 ETF를 허락을 해주면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기대감은 올랐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질 것 같아서 저는 5만 달러는 찍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큰 뭔가 이야기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결론 들어가 봅시다. 네. 그럼 미국 시장이 모처럼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그동안 주가 조정에 대한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며 내일 CPI 발표도 이미 시장에 많이 노출되면서 크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요인은 없고 기대감도 없다. 약간 악재로 보였는데 이것도 발표가 되면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먼저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시장을 리딩할 거로 믿었던 삼성전자가 박살이 나는 거죠. 반대로 미국의 엔비디아는 5거래일 이상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엔비디아발 상승이 한국 시장의 관련주들을 끌고 올라가면서 기술적 반등을 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후 지리한 개별 종목 장세와 빠른 단기 순환매, 박스권에서 움직임, 그리고 뉴 테마 찾기 등 단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시장이 될 것이다. 결국 단타장이 예상되는 거죠. 이런 시장일수록 포모 현상에 휩싸일 확률이 높죠. 또 마음속에 조급함, 그리고 실망감, 지치고 정신적으로 힘들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은데 과거 경험상 시장은 이러한 가격 조정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한 달 정도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은 새로운 방향성을 향해서 트렌드가 생기고 또 움직이고 거기에 또 새로운 테마, 좀 굵직한 테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테마가 나타날 때까지 견뎌야 되죠. 방법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 대가로 속이 썩어 문드러진 대가로 수익이라는 돈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견뎌야 된다. 그렇죠? 무얼 추천을 해도 이틀을 가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뭔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이제 바보 같은 짓이어서 저는 이제 추천을 많이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만 주로 해주는데 저희 카페에서도 보면은 특히 우리 여성 아주머니들이 많이 지쳐하시는 것 같아요. 성질이 여성분들이 좀 급하신 면들이 많으세요. 어머님들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좀 기다려 봅시다. 결국 반도체, 서부장, 로봇바이오, 자율주행, MR, XR 여기에서 시장이 돌 것이다. 이 정도 이해는 저도 뭔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을 해줄 그런 건덕지는 없는 아주 조용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 오늘 미국 시장이 다행히 아침에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도 엔비디아의 5거래일 상승이라는 그 호재를 믿고 견디자. 방법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미없는 장일 때 펀드 매니저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온갖 자료를 읽죠. 저도 하루에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건 300페이지 정도의 자료를 읽는다. 하루에 온갖 종류의 종목들을 다 보고 하루에 한두 명씩 애널리스트 불러서 이야기 듣고 계속 칼날을 무디지 않게 갈고 닦는 거죠. 그러다가 딱 스쳐가는 그 종목, 그게 이제 훈련과 프랙티스와 단련이 돼 있을 때 어떤 유튜브를 본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뭘 찾다가 딱 이거 될 것 같아, 이 감이 생긴다는 거죠. 네, 감은 프랙티스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참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와 멘탈이 아주 적절한 조화, 아트죠. 아트. 스킬이 아니라 아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공부합시다.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희 카페로 좀 오십시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종목 상담 잘해드립니다. 제 생각을 아주 엣지 있게 바로바로 답을 해드립니다. 관심 종목을 찾는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박순혁이나 선대인이나 이런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국 다 토해냅니다. 네. 자, 오늘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CPI도 우리 예상 범위 내에 있을 것 같고 시장이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응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